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안 오른 업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 네.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지금 반도체, 조선 뭐 최근에 자동차, 근데 제가 자동차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되게 경기에 민감한 재화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분명히 늘어나요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안 오른 주식들 중에 저는 찾아보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로 이제 당연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삼전과 이 하이닉스를 포기하고 네. 뭘 사라는 거가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피지컬 AI에서 지금 로봇인가요? 지금은? 로봇 좋아 보이죠? 아, 로봇만큼 뭐 아직 실적이 나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여기는 네. 완전히 그냥 기대감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주식은요, 우리나라 로봇 주식은 거의 바이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둘 다 제가 뭐 바이오 는 모두 기대감이다, 뭐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전체 업종으로 보면 바이오는 파이프라인 한두 개를 가지고 연구개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임상시험 잘 통과해서 약품으로 만들거나 뭐 기술 이전해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요. 로봇은 실체가 없진 않아요. 지금도 돈을 벌고는 있는데 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는 보통 뭐 자동차 부품 또는 조선 기계 장치 또는 뭐 IT 회사 부품 장비 뭐 이런 걸 하던 회사가 네.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공장에 가보면 로봇 다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게 팔만 있는 로봇이었는데 이걸 뭐 눈도 달고 다리도 달고 하는 거니까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벌고 오랜 업력을 가진 회사라서 바이오 회사보다는 뭔가 있어 보여, 실체는 있어 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얘네 로봇을 만들면 있잖아 과거와는 달라질 거 하면서 막 오른 걸 보면 그것도 무섭게 올라가고요. 근데 이거를 좀 글로벌로 시야를 넓히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 중에서도 훨씬 더 자기네 브랜드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앞선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회사가 왜 이 실체가 좀 적은 것처럼 희미한 것처럼 보이냐면 산업의 태동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외국 회사는 이 대형 제약사들이 케미칼 약품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약품도 하고 뭐 M&A도 하고 네. 그 역사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바이오라고 해서 뭐 실체가 없고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지금 처음 개발하고 계시니까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 시장은 좋게 보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소 로봇 회사가 갑자기 휴머노이드를 막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거기에 편승해서 매출액과 이익을 내는 네. 그런 일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라면 이제 최소한 어떤 뭐 대기업급의 네. 뭐 진짜 뭐 이미 뭐 다른 거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차 쪽 같은 이미- 제조가 되는 곳. 그렇죠. 이미 현대차가 가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인수한 지도 아주 오래됐고요. 네.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CES 나온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를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개발된 지도 아주 오래된 회사입니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뭔가 브랜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소형주까지 가서 그거를 찾는 것보다는 이미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가 있는 회사 쪽에 서플라이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오는 저는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뜨니까 이제 막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꼭 로드뷰로 본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네. 로드뷰로 본사를 찾았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시총이 2천억이야. 네. 근데 이게 2천억짜리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느낌이 확 온다. 맞아요. 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네. 막 상한가를 막 몇십 번 친 거를 가봤던 아예 정말. 거의 사기인 동네 창고같이 스타일. 생긴 그런 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기대감이 너무 증폭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대감이 증폭됐지만 로봇 쪽은? 일부 기업들은 정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현대차가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아틀라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대당 2억인데 네. 3만 대 만들면 뭐 5천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2억에 만들어도 현대차는 당장 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공장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네. 인간만 대체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럼 너무 확실한 거 아니냐? 네,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제 생각에는 현대차의 노동조합이 세서 이걸 대체를 못할 것 같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차가 거기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회사들 계열사에도 공장이 많고요. 그리고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외국 공장의 노동조합이 약한 그런 데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안 해? 아직 그 정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편하니까 그런 거고요. 다만 앞으로 그게 뭐 한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한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CES에서. 네. 그 정도는 지켜볼 만하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돈이지만 네. 비용 절감도 돈이니까. 그렇죠. 그 되게 큰 돈이고 네. 그 현대차의 이 생산직 분들이 뭐 킹산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연봉이 낮지 않아요. 근데 그냥 2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억을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는 감가상각비라는 걸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10년을 쓴다라고 가정하면 10년 후에 로봇이 망가진다라고 가정하면 그걸 10으로 나눠서 2천만 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대차의 생산하시는 분이 연봉이 2천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판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걸 뭐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자회사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자사의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를 싼 값에 팔기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시장 점유율이 되게 그럴 수 올라가거든요. 있죠. 근데 경쟁사 입장에서 내가 로봇이 없어. 근데 현대차가 이걸 대당 2억에 판대. 뭐 3억에 판대. 근데 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현대차 자체 자동차 판매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것도 올라갈 수 있고 로봇 판매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적 자체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분 투자를 해놨기 네. 때문에 그 내가 가진 자회사가 말하자면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 가치도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안 된다 이런 영역은 지나간 것 같고요. 되는데 네. 언제 될 거냐 그리고 그중에 누구누구가 잘하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그 중에서는 되게 탑티어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랑 이제 막 비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테슬라 PER과 비교하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전 네. 세계에서 가장 싼 로봇 회사다. 뭐 이렇게 막 그럴 수 평가를 있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가지고 있는 대주주잖아요. 거죠. 네, 대주주죠. 근데 그게 이제 지분율이 뭐 80% 90%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합산해서 한 5,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뭐 100조, 200조, 300조 돼야 되냐?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고 그리고 테슬라랑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테슬라는 자동차도 팔지만 자율주행 기술도 가지고 있고 로봇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팔고 이제 로봇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 자율주행은 아직 테슬라보다 좀 떨어지고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근데 어찌 됐건 테슬라랑 비교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테슬라는 시총이 대단하다. 1000조니까요. 네. 현대차는 100조고요. 그 중에 뭐 반의 반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두 배는 주주분들이나 가니까.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시나리오이고요. 이 테슬라하고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신체적 능력. 이거는 아틀라스가 그냥 세계 1위예요. 압도적 1위. 현대차 그룹이 압도적 1위인데 이 그 두뇌 있잖아요. 네. 두뇌가 있어야 뭔가 움직임을 자기가 생각해서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현대차는 안 갖고 있고 엔비디아 걸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은 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탑티어긴 하지만 이 현대차 아틀라스에 비하면 훨씬 더 떨어지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 두뇌를 테슬라는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발전 속도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옵티머스가 더 좋지 않아라고 하는 게 좀 평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게 인공지능 우리가 쓰는 뭐 이제 AGI랑 뭐 똑같은 건데 네. 이거를 모든 만물에 다 쓰려고 하면 복잡하지만 네. 공장에서 여기서 이거 들어가지고 저기다 집어서 껴 네. 하는 거 정도는 그게 엄청난 AI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운동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그런 게 지금 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 로봇 말고도 혹시 좀 다른 곳 뭐 좀 괜찮은 업종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안 오른 업종이
업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 네.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지금 반도체, 조선 뭐 최근에 자동차, 근데 제가 자동차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물론 로봇 때문에 올랐습니다만은 되게 경기에 민감한 재화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분명히 늘어나요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안 오른 주식들 중에 저는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경기와 같이 가는 그런 주식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러면은 그런 좀 경기 민감한 그런 곳들이 좀 갈까요? 뭐 화학 이런 그러고 것들. 싶어요. 뭐 제발. 여전히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들리고. 네. 건설 쪽도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제 원전 관련된 곳만 같이 뭐 나머지는 뭐 지금 맞아요. 살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화학을 사라, 건설을 사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경기가 저는 좋다고 느끼고요.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지금 주식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고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 이제 이거 많이 왔는데 하면 순환매. 이제 돈을 빼고 순환매가 순환매가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주식 뭐 야 화학 있잖아 그거 중국 애들이랑 뭐 해가지고 평생 못 한다던데 뭐라든지 건설 이거 뭐 되겠어 지금 부동산 안 좋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순환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때는 가지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또 좋아지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좋은 얘기만 막 나오는 게 이런 업종의 특징이에요.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네. 삼성전자 1년 전? 1년 전 안 좋아.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얘네 뭐 HBM 못해. 뭐 파운드리 못 따라가. 뭐 우리 큰일 났어.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HBM 할 수 있을걸? 파운드리 지금 적자지만 이거는 업사이드 포인트 아니 이렇게 얘기 나오죠. 네. 그리고 한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조선주 그러고 나서 10배 올랐는데 야 조선 있잖아 중국한테 다 먹혔어 이제 못해 10년간 떨어진 거 봤지. 근데 그런 얘기 중국 회사가 조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야 도커가 꽉 찼대 뭐 LNG선은 우리나라밖에 못하는데 이거 잠수함 수주한 거 봤지 뭐 군함도 있잖아 이런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 순환주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쉬운 게 좀 여유 자금이고 투자 기간, 보유 기간을 좀 길게 두시면 개인 투자들이 되게 편한 게 그냥 뉴스 보면서 안 좋은 것만 나오네? 그럼 네. 헤드라인이 그것만 엑셀에 정리하시고 계속 이거 나오네? 근데 주가가 별로 안 내리네? 하면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식을 쪼글쪼글 모아가면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확 바뀌고 좋은 뉴스가 한두 개 나오면서 호재에 되게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팔 사람 다 팔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해보면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해외는 좀 더 쉽다고 전 보는 게 미국 주식은 좀 쉽다고 보는 게 미국은 여전히 빅테크가 비싸지 않습니다. 아직도 괜찮은 가격대요.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AI 버블이 막 터지겠다. 이런 것만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냥 이것도 포모가 없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얘네가 성장해온 대로 ETF는 한 7% 아니면 뭐 빅테크 같은 경우는 10에서 20%이 정도 난 꾸준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산 있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 덜어가지고 넣고 그러고 AI 버블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한 10% 더 넣고 10% 더 넣고 뭐 이렇게만 하면 저는 결국에 주식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인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불행하잖아요. 네. 근데 나 혼자 내가 쓸 거, 내 가족이랑 뭐 먹을 거 이 정도 벌 수 있는 목표 세워서 지킬 수 있는 게 또 해외 빅테크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쨌든 아까 미장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는 빅테크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빅테크 외에 나머지들도 그래도 좀 좋아질까요? 빅테크 나머지들도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오른 걸 생각해 보면 경제 안 좋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 단계거든요. 경제 안 좋은데 뭐 금리를 뭐 어떻게 왜 안 내리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한 6개월, 1년 좀 후행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 상황이. 그러니까 그들도 경기가 좋아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근데 거기도 쏠림 현상 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 뭐 조방원 뭐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하면 거기 다 빅테크에 몰려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무슨 뭐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이라든지 무슨 뭐 프라다 뭐 이런 주식들이 그냥 뭐 바다 헤매고 있어요. 지금 빠진 지 너무 오래됐고. 근데 그런 것들도 팔 사람이 다 팔았다라고 보이는 시점이거든요. 또는 뭐 자동차 회사들, 뭐 중고차 회사들, 주택 관련 회사들 이런 거 잘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세게 먹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컨셉이 개인 투자자 구독자분들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 게 내가 미국 투자하는 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세계에서 제일 센 애 살래. 그래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래잖아요. 근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경기 민감주 분석하고 중소형주 찾고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조금 전문 투자자에 가까운 분들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빅테크도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오픈 AI가 좀 흔들흔들하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제미나이 구글 쪽이 더 사면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뭐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결국에 누군가 하나 승자라면 구글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돈도 많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둘 중에 뭐가 이기겠냐 하면은 구글이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거는 제가 구글을 워낙 사랑하거든요. 네. 구글이란 브랜드 그 회사를 너무 좋아해서 좀 그런 편향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는 공부 목적에서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한 6개월 전이에요. 구글이 야 이거 챗GPT한테 다 밀렸다. 검색으로 돈을 버는데 누가 요새 검색하냐? 다 AI한테 물어보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검색 광고가 망가지면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한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좋을 때 투자해서 더 먹자. 보다는 그건 휘정일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떤 이유를 찾아서 나는 이게 될 것 같은데 구글이야 돈 제일 많이 버니까 연구개발 많이 하고 오픈 AI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든지 구글은 오픈 AI는 챗GPT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유튜브도 있고 뭐 메일도 있고 검색도 있고 크롬도 있고 이러니까 한꺼번에 팔면은 이게 비용 편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저라면 지금 알파벳을 그냥 몰빵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럴 거면 그런 거 있어요. 빅테크 ETF 이런 거 있어요. 네. 나스닥 ETF, 네. 나스닥 테크 ETF 이러면 혹시 구글이 좀 절어도 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예를 들면 알파벳 잘 나가다가 뭐 좀 절고 있을 때 내가 바닥에 팔았다. 또는 지금 빅테크 중에 이제 잘 안 나가는 게 뭐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거 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걸 갖고 있었어. 10년 동안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떨어졌어. 바닥에 팔았어.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 좀 덜 했어. 또는 지금 공부하기보다는 내 할 일 바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의 그 목표? 기대 수익 자체를 낮춰야 돼요. 나는 공부 안 해놓고 나는 제일 센 거 내가 해가지고 뭐 하이닉스 지금 사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 나 먹겠다? 그러면은 그게 페어하지 않죠. 플레이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페어하지 않다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 당장 돈 좀 벌었다가 난 고점에서 탁 털고 뭐 좋은 차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다시 평소로 돌아가야지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도박판에 한번 들어가면 그 타짜에도 그렇죠. 보면 네. 그 정마담이 이거 가지고 뭐 나가세요 하면 이제 고니가 돈 좀 찔러주고 다시 기웃거리지 마세요 저한테 죽어요 했는데 뒤돌자마자 들어가는 그 교수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인터넷에 많이 돕니다. 요즘 같은 때 조심해야 될 뭐 7계명 해가지고 회사 그만둔다고 깝치지 말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차 사지 말기 뭐 이런 거 네, 막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 사긴 좋은데. 왜냐면 차는 사기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네. 직원들이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번 성과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돈을 벌거나 주식으로 네. 단기에 아니면 하이닉스 직원들도 뭐 3억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받잖아요. 받자마자 다 집어넣어. 또 하이닉스 또 집어넣어. 아. 근데 그 얘기는 너무 과열이니까 내가 너무 사고 싶잖아. 포모가 너무 왔잖아요. 그러면 빠져요. 빠져서 결국에 본전도 못 찾아.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과급을 주면 일단 슈퍼카를 하나 사고 타고 다녀. 네. 그러면 분명히 너 돈 없으니까 주식은 팔았을 거고 그러면 타고 다니다가 주가 떨어질 거야. 그때 슈퍼카 다시 팔고 네. 감가 좀 먹은 다음에 주식 시작해도 그게 좋지. 이렇게 근데 10년을 얘기했는데 당장 주식 사버려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소위 말해 불타기를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아예 버는 느낌이 사람 못 봤어요. 드니까 근데.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